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9월 넷째 주 글로벌 열쇠말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조 연설에서 먼저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관련 발언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 각국 정상들의 박수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회복을 전면으로 내세웠는데 이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좀 기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재명 정부의 복귀, 즉 민주주의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벌어졌지만 12.3 그 친위 쿠데타로 이제 결국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탄나는 상태까지 갔었는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저력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이걸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과시했고요. 예. 또 이게 단순한 국내 문제뿐 아니라 남북 관계도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돼서 자칫하면은 분쟁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민주주의가 복귀해서 다시 이렇게 평화를 다시 일구고 남북 간의 대화 쪽으로 이렇게 이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이 국제사회의 모습이 한국에 대해서 이게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친위 쿠데타에 대해서 그냥 무력으로 이걸 극복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평화의 힘으로 마치 간디가 평화의 시위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내듯이 아주 민주적인 절차와 이런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걸 극복해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하시듯이 이제까지는 민주주의 하면 아테네, 그리스를 보라 그랬지만 이제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을 극복해낸 것은 한국을 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예. 세계에 다시 민주주의가 돌아왔다 이런 걸 선언하는 모습이 참 뿌듯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는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설립 80주년을 맞는 유엔의 성취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1945년도에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긴 했지만 1945년도에 또 유엔이 창설된 해거든요. 예. 그래서 유엔 창설 80주년과 대한민국의 강복 80주년이 역사적인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80년 동안에 유엔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48년도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 선거가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이 됐잖아요. 그 정부가 수립이 될 때 유엔에서는 선거감시단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반도에서 선거를 치룬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것을 그해 12월 달에 유엔 총회를 통해서 그 계리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도에 북한이 6.25 남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유엔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계리한 3개를 통과시킴으로써 전투병력을 포함한 16개 국가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누란의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해냈단 말이죠. 사실상 그 뒤로도 폐허 위에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유엔의 여러 가지 구호품, 구호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산업화를 이룩하고 민주화를 이렇게 이룩하고 또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지금 하는 국가로 이렇게 변했던 것은 유엔에 큰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온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커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인류 공영을 위해서 유엔을 통해서 또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더 많이 대한민국이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천명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무엇보다 화제가 된 키워드는요, 바로 END 이니셔티브, 한반도 정책에 관한 메시지 중 등장한 약자입니다. 이 관련된 연설 먼저 보시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취임 직후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기조연설 듣고 나면은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지 늘 화제가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화제가 된 게 END 이니셔티브라는 말이죠. 이 키워드가 화제가 됐는데 뭐 교류, 관계 정상화, 뭐 비핵화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기존의 대북 접근 방식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기존에는 역대 정부들이 비핵화를 먼저 이제 우선시를 많이 했고 예. 특히 한국 보수 정부에서는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뭐 남북 협상이 별로 안 됐죠. 진보 정부 때는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먼저 저 화해 협력이나 이런 걸 먼저 내세우니까 북한에서 이제 대화에 응하고 예. 비핵화가 조금 이루어지다가 또 한참 되다 보면 또 우리 정부가 바뀌어서 보수 정부가 되면 또 강경 기조로 가고 예. 그래서 뭐 안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저 연설문에도 나오지만 가장 일단 중요한 거는 상호 간의 체제를 존중하고 또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극명하게 북한에 대해서 전혀 해코지할 의사가 없다. 같이 잘 지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먼저 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핵 문제는 북한은 지금 비핵화의 비자도 얘기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뿐 아니라 미국하고도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북한을 어떻게 하면 비핵화로 이끌어내느냐 이걸 유인하기 위해서 비핵화에 처음에는 이제 뭐 중단, 축소, 비핵화 요 3단계도 얘기를 했지만 아예 중단 요것도 듣기가 싫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 이전에 서로 간에 평화롭게 지내자, 교류하자, 예. 교류하고 협력하고 하는 걸 먼저 내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듣기에 굉장히 솔깃했을 법한데 관계 정상화. 관계 정상화라는 건 과거에는 비핵화가 아주 진전이 돼서 거의 완료 단계에서나 북미 관계 정상화를 우리가 지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중간 단계로서의 그 중간 단계 이게 순서가 1, 2, 3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 동시에 하는 거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내세운 게 정상화인데 이게 비핵화가 진전이 많이 안 돼도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기존의 입장에서 좀 변화했다라는 예. 걸 이 정상화에서 느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건
비핵화라는 걸 강조는 안 하지만 원칙으로 목표로서는 남겨둬야 된다는 의미로 비핵화는 이렇게 설정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관계 정상화 부분에서 약간의 또 차이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또 않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죠, 익스체인지 교류인데 교류조차 쉽지 않은 게 남북 관계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잖아요. 그래서 뭐 2023년도 12월 달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여기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이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되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래 이제 교류협력 문제를 따져볼 수 있으니까. 예. 북한이 이제 한류를 차단하기에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청년교양법이라든지 반동사상문화배개법이라든지 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매년 제정을 하는데도 한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남북 간의 관계를 차단하지 않고서는 체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시정연설뿐만 아니라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며칠 전에 끝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을 식민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한국하고 절대로 마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제 북한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하고 2024년도에 굉장히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의 군사 협력하고의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에는 GDP 성장률이 3.5%, 작년도에는 3.7%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한국으로부터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무슨 교류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훨씬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내가 밖에 나가서 누구랑 마주 앉을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네. 어찌됐든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이 설령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또 마주 앉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라고 규정하고 그래도 이런 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렇게 한반도 평화와 공동 성장을 위해서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기조 연설에 나서는 190여 개국 정상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 건요. 당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재집권 이후 국제사회에 여러 파문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할당된 시간을 훌쩍 넘긴 이 1시간 가까이 파격적인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주요 발언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It's too bad that I had to do these things instead of the United Nations doing them. And sadly, in all cases, the United Nations did not even try to help in any of them. I ended 7 wars, dealt with the leaders of each and every one of these countries, and never even received a phone call from the United Nations offering to help in finalizing the deal. All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was an escalator that on the way up stopped right in the middle. If the First Lady wasn't in great shape, she would have fallen. But she's in great shape. We're both in good shape. We both stood. And then a teleprompter that didn't work.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Thank you very much. 네, 자, 파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를 좀 보고 오셨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7개 전쟁을 종식시켰다. 유엔의 무능을 강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예. 연설을 딱 두 단어로 얘기하면 질책과 자화자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에스컬레이터 프롬프터 이제 중단된 것도 질책을 했지만 예. 자기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는데 유엔은 자기한테 고맙다는 전함은 없었다. 거기에 대한 유엔의 무능을 이제 질책을 한 거거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슈에 대해서도 질책을 했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한 이슈 여기에 대해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비판했죠. 이민 문제도 비판을 했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는 것도 비판을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자화자찬한 것은 바로 투자 유치 많이 했고 관세 지금 이제 부과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고 있다. 그 예. 얘기란 말이죠. 네.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7개의 전쟁 종식을 얘기한 것은 노벨상을 염두에 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비판을 조목조목 이슈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비판한 것은 결국은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겨냥한 그런 자화자찬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비판과 자화자찬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기후 변화와 이민 문제 이 부분 이제 정면으로 공격을 또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장소를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는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미국의 이미지를 좀 이렇게 미화시키고 자기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잘 설득력 있게 매력적으로 설명하고 그런 자리인데 예. 오히려 세계 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그 질서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박수도 한 번밖에 못 받았다 그러죠. 연설을 57분이나 했어요. 57분은 우리 대통령도 조금은 길게 하셨는데 보통 15분이 정상이에요. 예. 근데 이 대통령은 20분 했는데 트럼프는 57분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보다 3배를 더 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다 비난과 비판, 자기 자랑인데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미국 경제가 지금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지금 앞날은 좀 또 먹구름이 좀 있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기후 변화와 이민 문제 이게 기후 변화를 시대의 세계적인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걸 비난하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이거 기후는 계속 변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대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라는 얘기에서 시작해서 예.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산업을 하니까 당신들의 에너지가가 올라가기만 했지.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세계적인 그 국가로 산업 국가로 등장해서 중국만 키워줬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집권한 이후에는 미국에 불법 이민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네. 그러면서 유럽은 당신들은 매우 잘못하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이민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면서 왜 이렇게 봐주고 유약한 정책을 하냐. 그렇게 돼가다가는 나라 망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경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는 뭘 얘기하셨냐면은 이 한국에 있는 내 외국인 모두에게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이거는 트럼프의 얘기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대비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예. 전 세계에 갈채를 받은 거죠. 이런 얘기들이. 이게 인류가 공동 번영하고 이 같이 평화를 누리는 이런 시대가 돼야지 트럼프 대통령부터 자기 나라 하나만 살겠다, 백인들만 잘 살겠다 이런 얘기는 환영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우방인데 조금 더 매력 있는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운 연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 이어서 이튿날에는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 영상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네.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묘한 또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유엔에서도 이제 대표 국가들만 모여 있는 나라고요. 예. 가장 강력한 국가인 5개 나라는 상임이사국이고 나머지 10개 나라는 비상임이사국인데 비상임이사국은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비상임이사국 된 것도 이제 영광이지만 예. 이게 우리는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여러 차례 했는데 한국 대통령이 안보리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대통령들이 가서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와서 안 하신 거죠. 과거 대통령들은.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직접 참석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했고요. 금년이 또 유엔 창설 80주년입니다. 그래서 80주년에 유엔 총회가 있고 안보리 이사회가 있는데 거기 그 이사회에서 저 회의를 주재했고 80개국이 참석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봤는데 거기서 또 자랑스럽게도 AI라고 하는 예. 세계 첨단의 미래 인류의 먹거리 산업을 주제로 예. 그것과 AI의 발전과 국제 평화 안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매우 자랑스럽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진 거를 반영하는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보리 공개 토의 의제는 AI와 국제 평화 그리고 안보였습니다. 이 주제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토의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가 굉장히 또 궁금하네요. 왜 이런 주제를 선정했느냐가 이제 배경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대통령께서 이 회의 주재하기 전에 약식 브리핑을 통해서 왜 이 주제를 선정했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194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80년 동안에 국제사회는 여태껏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 이런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느냐 하면은 바로 핵 문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핵 문제 못지않게 더 중요해진 것이 이제 예. 바로 AI 분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의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은 새로운 가버넌스를 모색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브리핑에서 나왔던 말씀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로 여기 하신 말씀들은 좀 전에 이제 여기 영상을 통해서도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AI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뭐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더피 같은 그런 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거 잘못 활용하면 호랑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의 양극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AI라고 하는 것이 가장 파괴적인 핵심을 가져오는 어떤 발명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저성장을 극복하고 고물가도 극복하고 또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예. 있지만 이게 이제 끌려다니기만 하면 실리콘 장막이 쳐져서 사실상 뭐라고 할까요? AI의 그런 불평등이 이제 생기게 되고 불균형이 이제 심화가 된다. 예. 이제 이걸 이제 안보 면에서 가게 되면 AI를 잘 활용을 하면은 대량 살상 무기라든지 분쟁 예방이라든지 평화 유지의 도구로 쓰지만 이거를 잘 활용을 못하고 통제를 상실하게 되면 바로 허위 정보라든지 페이크 뉴스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다. 유토피아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선정했고 주 말씀하신 내용도 여기 공동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숨가쁘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는데 불과 48시간 동안 4차례 정상회담과 유엔 사무총장 접견까지 잇따라 소화를 해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일단 유엔 사무총장은 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의 다자 협력 외교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높이 평가하고 우리가 그 책임 있는 역할 다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대통령의 그 엔드 이니셔티브 아주 좋은 구상이다라고 칭찬을 하고 예.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요. 유럽의 세 나라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과 이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폴란드하고 체코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방산 우리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원전과 방산 수출국인데 폴란드에는 우리 K2 전차가 아주 제때 잘 납입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성능도 예. 매우 좋다.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이 아주 만족을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전 협력까지 연결하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태리 총리는 여성인데요. 예. 딸이 완전히 그 K 한류 광팬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팬이군요. 서로 이제 초청을 하면서 예. 만약에 그 조르자 총리가 딸을 데리고 오면 우리 한류 문화의 본산을 공연을 통해 보여주겠다. 대통령이 약속을 해서 예. 굉장히 또 좋아했다라고 딸한테 아마 칭찬받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이제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서 철도, 공항, 도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핵심 관물 여기 협력하자 이렇게 해서 세일즈맨 외교도 하시고 우리나라 국제 기업 외교에서 이번에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요, 미국 월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를 또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그 성과와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우리나라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를 느낄 수 있는 대통령의 뉴욕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경제가 많이 발전했지만 중국이 바싹 따라오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게 반도체 일부분이고 많지가 않거든요. 조선 같은 것도 우리가 훨씬 앞섰다가 최근에는 중국이 50%, 우리는 예. 30%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조선의 한 70%를 한중일 3국이 하는데 일본이 10%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중국이 우리를 더 능가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작년엔 중국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날 대통령이 뉴욕에 방문해서 블랙록 회장을 만났어요. 예. 거기가 1경 7천조 원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투자 운영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과 한국을 AI 아태 지역 허브로 만든다. 그리고 인프라 건설한다. 예. 세계에 투자하는데 협력하겠다. 이걸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저 안보리에서도 AI 주제로 이걸 했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AI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거고, 또 다음 달 말에 경주의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에이펙 선언이 또 예. AI 선언이 또 나올 정도로 AI가 이제 우리의 먹거리로 등장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세계에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다시 평화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고 미국과 협력해서 이렇게 국제사회에 기여도 많이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줘서 아주 성공적인 뉴욕 방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긍정적인 평가셨고요. 실장님은 좀 어떻게 짧게 해야 평가하실까요? 되나요? 길게 해도 되나요? 짧게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해죠. 예. 그래서 민주한국이 돌아왔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그리고 대북 정책 기조를 확실하게 전 세계에 전파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AI의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을 쏙쏙 잘 넣어주셨습니다. 네,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은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9월 넷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